네, 1강 살펴보겠습니다. 네, 1강 같은 경우에는 경호학과 경호 중에서 경호의 정의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경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경호와 관련해서 항상 그렇듯이 이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현실적인 이제 경호 기간이 존재하고 이 현실적인 경호 기간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경호 기간은 경호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이제 규정된 기관으로 볼 수 있고, 이 보통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주체와 관련해서 실정법이죠. 경호 관계 법규에 그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 실정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정법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리고 경호기간, 권한에 속하는 경호 작용 또는 경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체와 실정법에 따른 권한, 임무 개념으로서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 가지 이제 개념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실정법, 기관 이렇게 주체와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개념과 또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을 비교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호의 주체, 권한, 그리고 제도, 법제도입니다. 제도적 구분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등의 이제 경호와 관련된 법률에서의 이제 경호입니다. 실정법입니다. 네, 이런 실정법에서의 경호 기관에 의한 경호 활동입니다. 경호 활동은 형식적인 의미의 경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재를 보게 되면 별표친 부분인데요. 이 별표친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비교해서 실질적 의미의 경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가 주체나 실정법에 따른 의미였다면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내용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서로 이제 대비적인 개념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 의미의 경호, 즉 경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 정의가 바로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인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문적입니다. 학자들이 볼 때 경호의 내용상 특징은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를 잡아서 개념으로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공통된 특성을 모아서 공통점을 모아서 개념을 만들게 되고,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를 내린 것이 보통 경호 대상자입니다. 네, 경호 대상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경호 대상자의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예방, 제거하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달리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개념으로서 그 공통 특성을 이제 뽑아서 만든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별표 친 부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게 되면 경호 주체가 국가 또는 민간의 관계없이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호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점, 그 내용,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호 대상자를 모든 인위적, 자연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 모든 활동을 실질적 의미의 경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우와 실질적 의미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점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경호의 3단계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재에 보면 이두석 교수님의 이제 경호학 개론 책에 있는 경호의 3단계 목표입니다. 네, 먼저 1단계는 예방적입니다. 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방호적이며, 네, 그리고 3단계 목표는 결국에는 신변 안전을 극대화하는 그런 단계별 목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각 기관별 경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경호처에서의 경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기 때문에 실정법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이 경호의 의미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행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경호 개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경호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째, 호위입니다. 경호 대상자 중심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위해 방지 제거 활동인데요. 신체에 가해질 수 있는 위해를 방지 제거하는 활동, 그리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경호 대상자 중심의 호위 활동, 그리고 특정 지역 중심의 경비 활동으로 나누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 경호법에 있는 경호의 형식적 의미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기관에서의 경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호라는 것이 정부 요인, 국내외 주요 인사와 같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경찰 활동이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대인 시크릿 서비스입니다. 네, 경호라는 것이 암살, 납치, 혼란, 신체적 상해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실제적이고 주도 면밀한 범행의 성공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 기회 최소화라고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통은 다 이제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 제거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미국 비밀 경호대 같은 경우에는 범행의 성공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또 정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큐리티 폴리스 요인 경호 부대입니다. 네, 경호라는 것이 신변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 공공 안녕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호 대상자 신변 안전 확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기관별 경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경호 개념이 중요합니다. 네, 경호 개념이 중요하고 이 경호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경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호학입니다. 그래서 경호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경호를 중심으로 한 또는 관련 사항들을 모은 종합 예술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인 학문으로서 이제 경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경호 기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개발 없이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매우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학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계속 변화에 대해서 지속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 방법은 바뀌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호 기법도 그에 맞추어서 또는 그보다 앞서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경호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학 연구 대상은 폭넓습니다. 종합적 학문이므로 먼저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법과 관련해서 경호에 이제 뒷받침하는, 경호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법적 근거로서의 연구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경호의 법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제 경호 조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입니다. 이 경호 행위의 이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의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대상으로서 경호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 기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경호 조치를 하는 기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 의식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경호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인식하는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두석 교수님의 경호학 개론에 있는 내용, 연구의 대상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호, 그리고 경비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경호, 경비의 분류 부분,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호의 분류는 대상에 의해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공경호와 사경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경호, 그리고 개인에 대한 경호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공경호를 보게 되면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호 같은 경우에 국내 요인으로서 갑을병 셋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이제 국내 요인과 관련해서 가포 경호 대상을 보게 되면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 여기는 이제 배우자까지인데요. 나중에 그 가족과 이제 배우자의 차이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까지입니다. 퇴임 후 10년 이내인데요. 가포 경호 대상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호입니다. 을호 같은 경우에 헌법기관의 장인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데 퇴임 후 10년이 이제 경과된 그런 경우, 그 밖에 뭐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기 전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호 경호 대상으로서 경찰의 경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가포와 경찰의 경호 대상인 을호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요인으로서 또 병호 경호 대상이 있습니다. 이 갑을 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서 병호 경호 대상으로 역시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빈으로서 등급이 이제 뭐 ABCD 등급이 먼저 있는데요. 대통령급입니다. 대통령, 국왕,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리고 행정수반이 아닌 총리, 그리고 부통령이 있고요.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요인 중에서 EF 등급이 있습니다. EF 등급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 왕족, 그리고 외빈 ABCD 등급의 배우자, 단독 방한이 그 대상이고,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 국제회의, 국제기구 중요인사, 그리고 기타 장관급 이상으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입니다. 경찰의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경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갑포, 외빈 경호는 앞서 이제 살펴보았지만, 네, 경호처가 경호를 주관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삼중 경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은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 단계 지역은 뭐 경찰과 또는 이제 군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병, 그리고 외빈 경호는 경찰이 경호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내외 요인, 외빈의 이제 경호 등급과 관련해서 경호처장이 이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대상은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 대상, 협의 대상을 또 기억을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별표가 2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서에 이제 그 기본 이론서에 이제 별표가 2개 있다는 것은 시험에 자주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이제 별표가 2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이제 바꿔내는 그런 경우에 틀린 것을 이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이 협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공경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리고 사경호는 가볍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입니다. 사인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인 경호로서 뭐 별도 이제 통일된 분류 기준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경호 같은 경우에 뭐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뭐 유명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급 경호입니다. 역시 이제 정치인인데 급이 한 단계 낮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사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지도층 인사, 그 가족 등이고, 상급은 이제 일반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이 장소에 의한 경호 분류입니다. 행사장 경호가 있습니다. 당연히 경호 대상자가 참석하는 행사 장소에서의 이제 경호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안전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행사장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장소에 대한 안전 조치, 참석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렇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경호가 있습니다. 숙소 경호 같은 경우에는 경호 대상자의 평소 숙소 또는 임시 거처, 거처에 대한 경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경호입니다. 경호 대상자가 이동하는 이동로입니다. 기동로에 대한 안전 조치, 도로상에서의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도로상에서의 이제 경호 활동을 말합니다. 2가지 정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육로입니다. 경호 대상자가 가거나 이제 올 때 도로에 대한 제반 모든 이제 위의 요소를 사전에 이제 배제하는 경호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철도와 관련해서 철도 경호는 철로 주변에 대한 경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연도 경호에 대해서 2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행사장 경호, 숙소 경호, 그리고 연도 경호,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장소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리고 성격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격에 의한 분류가 시험에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가 많이 쳐져 있는데요. 이 성격에 의한 분류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수준에 의한 분류와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성격에 의한 분류를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먼저 공식 경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호입니다. 1호, 2호, 3호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뒤에 이제 급하고 다릅니다. 수준은 급이고 성격은 이제 호, 1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경호 같은 경우에 공식 행사 시 사전 통보에 의해서 계획 준비하여 실시하는 경우이고, 비공식 경호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행사 시 사전에 통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이동 코스를 이제 코스를 바꿨습니다. 예정에 없던 행사장 방문입니다. 비공식 경우로서 볼 수 있습니다. 1호, 2호, 3호. 그래서 약식입니다. 약식은 이제 간략한 형식이니까요. 규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의전이 아니라, 일상적인 경우, 출퇴근 경우를 약식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두 문자를 제가 좀 잘 만드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두 문자를, 뭐 제가 이제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이제 뭐 장소에 의한 분류도 행사장이라든지 뭐 숙소, 연도 경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뭐 만들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두 문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격에 의한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 앞에 이제 두 문자라는 게 앞에 글자입니다. 앞에 글자만 따면 되니까요. 성공, 그리고 비약. 좋은 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비약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성공 비약, 성공 비약.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성공 비약 야호처럼 성공 비약 호라고 기억하면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성공 비약 호. 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해두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좋기 때문에 두 문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 비약, 호.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행사 성격에 의한 경호활동 구분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완전 공식입니다. 대규모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완전히 이제 공개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입니다. 연례적, 통상적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입니다. 보안 유지가 요구되는 비공개 행사 시 실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행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 성격에 의한 경호활동 구분을 볼 수 있고, 하나 더 하면 이제 완전 비공식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공식 같은 경우에는 사무적 또는 정무적 필요에 의한 사전 통보나 절차 없이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이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정시찰 같은 비공식 방문, 개인적인 공연 관람 등 같은 완전 비공식적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성공 비약호, 성공 비약호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니까요. 보행이라든지 차량, 열차, 선박, 항공기 등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 수준입니다. 이제 경호 수준인데요. 수준. 그래서 수준 같은 경우에는 급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준 같은 경우에는 수준급, 수준급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준급과 관련해서 이제 급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준급입니다. 수준급으로 이제 나눠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호 수준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이제 경호 성격이라든지 수준, 수준을
서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급 경우 같은 경우에 행차 보안이 이동로가 이제 사전에 이제 노출되어 경우의 위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공식 행사 경우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나 또는 이제 국가 원수급, 원수급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행사 준비 등의 시간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 하에 각종 행사 경우고 2급은 이제 수상급으로 들 수 있고, 네, 그리고 상급은 이제 장관급인데요. 사전 행사 준비 등 경호 조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 하에 각종 행사의 경호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준급과 관련해서 일단 국가 원수, 수상 장관급 1, 2, 3급으로 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호 수준에 의한 분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구분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간접 여부에 의한 분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간접 여부에 의한 분류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 인원 경호 장비를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경호 활동으로 들 수 있고, 간접 경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치안 활동입니다. 네, 또는 국제 정세를 포함한 안전 대책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사장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그리고 간접 경호란 그냥 평시에 치안 활동, 안전 대책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용입니다. 직종에 의한 분류입니다. 직종에 의한 분류와 관련해서 경제인 경호, 경제인 대상이고요. 정치인 경호, 자, 정치인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연예인 경우입니다. 연예인 경우는 이 특징이 드러나 있는데요. 의상 외모를 신변 보호 이상으로 이제 신경 써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종에 의한 분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형식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노출 경호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여기서 이제 근무 형태 들 수 있는데요. 노출 경호 같은 경우에 특정 이제 복장을 착용해서 공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분이 드러나서 일단 경계심을 준다는 단점이 있지만 질서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노출 경호입니다. 자율복장으로 경호해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경호 대상자에게 이제 부담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합 경우가 있습니다. 노출 경우와 비노출 경우를 이제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비밀리에 안전을 지켜야 할 그런 동시에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혼합 경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교재에 보면 경호의 분류 정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경호 분류 정리입니다. 관련해서 먼저 이제 대상입니다. 네, 갑을병 대상으로 해서 경호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갑호 같은 경우에 국왕, 대통령, 가족, 외국 원수 등입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 대상이고요. 을병 같은 경우에 수상, 국회의장 등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이고, 그래서 을병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경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지만, 네, 행사장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숙소 경우가 있고, 연도 경우, 노상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육로, 철도, 네, 경우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공비약호입니다. 네, 성공비약호인데요. 성공비약호, 네, 1호, 2호, 3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식 행사, 네, 그리고 사전 통보 없는 비공식, 네, 그리고 네, 출퇴근 일상시, 네,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약식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수단입니다. 네, 도보 이동, 차량 이동, 네, 그리고 열차 이동, 선박 이동, 네, 그리고 항공기 이동입니다. 네, 이동수단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호 수준입니다. 네, 수준급입니다. 네, 수준급으로 경호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1급 같은 경우에 국가 원수급, 네, 그리고 2급 같은 경우에는 수상급입니다. 네, 그리고 상급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인데요. 뭐 두문자를 이제 쓴다면 이것도 사실 이제 두문자를 정리를 하면 만들면 이제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수장입니다. 네, 국수장. 네. 그래서 이제 수준급으로 이제 국수장을 만든다. 네. 국수의 장을 잘 만든다. 뭐 국수장입니다. 네, 국수장인데 수준급 국수장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경호 수준에 따라서 수준급으로 네, 국수장을 잘 만든다. 뭐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급 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 사전 노출입니다. 네, 그래서 경호 위해가 이제 증대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급 경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결정됩니다. 네, 그리고 3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 네, 전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 노출, 네, 사전 노출이 핵심 구절이고요. 사전 노출입니다. 사전 노출, 네, 그리고 갑자기 결정, 네, 이렇고요. 거의 전무, 네,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두문자를 따면 네, 또 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전 노출에서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결정, 뭐 갑수,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네, 여기는 노국이, 갑수, 네, 그리고 무장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전무, 네, 전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신 네, 그 연상이 잘 되는 친구 이름으로 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간접 여부입니다. 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인원을 이제 배치하는 경우가 직접 경호이고, 네, 그리고 평시에 이제 치안이나 안전대책 활동이 바로 이제 네, 간접 경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종에 따라서 네, 경제인 대상, 네, 그리고 정치인 대상, 네, 그리고 연예인 대상, 네, 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오늘 1강은 여기까지고, 네, 다음 강에서는 경비 분류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